여기 풀만은 구별할 수 있죠? 이거 중3거야, 중3거. 자, 중3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 요렇게 흘러. 그러면은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겠네. 오, 오래간만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근처에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자기장 혹시 방향 잡는 거 기억해? 그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겼던 건 기억해? 그럼 자기장이 생기거든? 그럼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냐? 손을 감으시는데 이 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으로 감아지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감아줘야 될까? 이렇게 감아줘야 될까? 1번, 2번. 왼손 쓰시면 안 돼요? 오른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감아줘야 돼?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지. 그 엄지손가락이 어딜 가리켜? 오른쪽 가리키죠? 요게 자석의 N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S극. 오케이? 좋아. 그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근데 여기도 어렵게 나갈까 걱정이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자, 그럼 어떻게 감아줘야 돼? 그렇지. 요렇게 감아줘야 돼. 그 엄지손가락이 왼쪽 가리키지.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 만들어지고 S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 중학교 6학년 때랑 해가지고 이제 전류가 이제 자기장 만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 여기에 내용이 없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정리할 것은요. 여기서 이제 전류는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석이 없지만 자석을 역할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자기장이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신 과학자님이 계세요. 과학자는 위대하죠. 자, 그 과학자님이 계신데 그 과학자님이 이제 페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이제 뭐를 발표를 하셨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걸 발표한 거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코일이라 그래. 코일.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 이게 코일링이야. 진짜로 이 코일링이야. 그래서 저렇게 감아놓은 걸 코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주변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법이 가능하냐면 자석이 그대로 있고 코일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가능해. 핵심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코일의 내부를 지나는 이제 자기장이 이제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자석이 접근하면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세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세지는 거고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장 변화를 코일에서 감지하면 이게 약간 자연은 이렇게 변하는 거를 별로 좋아라 하지는 않아.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써주면 안 돼. 잠깐만 한 줄 더 쓸게. 일단 코일이랑 자석이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이 이제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이 코일 입장에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변화를 없애고 싶어 해. 그래서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변화를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요거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해. 요거를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핵심은 변화가 핵심이야. 그래서 조심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석이 접근하는 거 돼. 코일이 접근하는 거 돼. 그럼 잠깐 봐봐. 요거는 가능할까? 이건 안 돼. 왜 안 되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 반드시 이제 가까워지거나 이제 멀어져야 이제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걸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요거를 유도 전류라고 해요. 요거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 그래서 다니는 전류기 때문에 전류 단위 기억하지? 암페어. 이거는 시험 보면지. 암페어라고 하고, 실은 원래 이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실은 요 코일에 전압도 생기게 되는데 그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유도 기전력. 유도 기전력은 전압의 의미야. 그래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건 기억하시죠? 참고로 얘는 볼트. 어쨌든 핵심은 전류가 흐른다. 그게 핵심이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잘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도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 자, 유도 전류 방향은 과학자님이 계세요. 렌츠라고 해가지고 과학자님이 이제 렌츠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렌츠 법칙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렌츠 법칙이 뭐냐? 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저기서 자기장 변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자기장 변화를 뭐 하려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유도전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이라는 거야. 요거 이제 방해하려는 방향이 이제 유도전류 방향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그림을 좀 그릴게요. 아이고,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오고. 지우는 우산 챙겼어야 될 텐데.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몰라. 자, 요렇게.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다. 요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자기장 변화를 방해한다는 이거야. 자기장이 세지면 약해지게 하고 싶어 하고, 약해지면 강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 뭔 소린가?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자석을 접근을 시킬게. 자, 그러면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기장이 세질까 약해질까? 세죠. 그러면 이거를 방해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약해질 수 있어? 멀리 해야지. 그 위에 무슨 극을 만들면 멀어질 수 있어? 얘가 N극을 만들면 멀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저렇게 극을 만들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될까? 엄지손가락을 뭐로 잡으세요?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이니까 손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유도 전류 방향이 내 손가락 방향이거든? 내 손가락 방향으로 짠. 그러면 여기 검유계에서 전류가 어디로 흐른다? 위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 참고로 요 친구는 검유계라고 하는 친구고, 보통은 전류계는 방향이 한쪽 끝에 있는데 검유계는 방향이 가운데 있어요. 바늘이. 그래서 이렇게 흐를 때랑 바늘 이렇게 될 때랑 바늘 방향에 따라 전류 방향이 다른 거야. 그래서 핵심은 N극이 접근해서 자기장이 세지면 이 세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위에 N극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겠어? 두 번째는 이 친구를 멀어지게 하는 거지. 자, 그럼 멀어지게 하면 자기장이 약해지지. 그럼 자기장이 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 돼. 당기려면 그렇지.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이 돼야 돼. 그럼 손 어떻게 감아야 돼? 손 요렇게 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 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앞에서 뒤로 넘어가니까 유도 전류 방향 반대. 그래서 지금 접근할 때랑 멀어질 때랑 검유계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 반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자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발광 다이오드 2개 연결해서 네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밀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면 밀고 싶어하고 멀어지면 당기고 싶어하는 거야. 자 그러면 S극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생각. 그렇지. 멀어지는 게 싫어. 그 위에 뭐를 만들고 싶어? N극 만들고 있어. 그러면 손가락 1번, 2번. 1번. 그러면 유도전류 내 손가락. 유도전류 내 손가락. 그러면은 검유계에서는 위쪽.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가 접근해. 접근하면 그렇지. 위에 S를 만들고 밑에 N극 만들어. 그 엄지손가락 아래쪽 이렇게 유도전류가 내 손가락 방향 흐르는 거지. 유도전류 방향.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핵심은 자석이 접근하는 걸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도록? 청력이 발생하도록 N극. 다시 자석이 접근하면 이 자석의 접근을 막는 방향으로 청력이 생기도록 위에 S. 됐어?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끌어당겨야 돼요. 인력이 생기도록 N. S가 멀어지면 인력이 생기도록 위에 N극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그래서 자석이 접근하는 경우랑 자석이 멀어지는 경우에 얘네가 발생하려는 힘의 방향은 똑같지만 조심할 거는 지금 유도전류 방향 자체는 이렇게가 똑같아. N극이 접근하거나 뭐가 멀어질 때 S극이 멀어질 때 요때 유도전류 방향 어때? 똑같지? 그 다음에 N극이 멀어지거나 S극이 접근할 때 요때가 유도전류 방향 똑같아. 그래서 요렇게랑 요 경우가 유도전류 방향이 같다. 잘하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밀당 같은 거야. 밀당. 연애에서 가장 쓸데가 없는 거지. 나도 모르게. 밀당.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유도전류 세기. 자, 그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전류가 많이 흐르느냐? 결국은 변화가 없을 땐 유도전류가 안 변해요. 그 유도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려면 뭐의 변화가 커야 하게? 자기장 변화가 커야 돼. 그럼 자기장 변화가 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유도전류가 세질까? 찍어. 할 수, 찍을 수. 자, 어떻게 세면 그럼 내가 예시를 들게. 센 자석 쓸 때, 약한 자석 쓸 때. 그렇지, 센 자석. 아, 기억났어? 그렇지. 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었네. 그래서 중간 비워놨자. 자, 두 번째는 천천히일까 빨리일까? 빨리. 그래서 코일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 그냥 자석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자석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려면 내가 자석을 운동시키든 코일을 운동시키든 누군가를 운동을 시켜야 돼. 그럼 이건 내가 운동시켜야 되는 거잖아.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정답.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요로 인해서 회로에 전류가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정답.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요걸로 만드는 게 발전기. 발전기는 뭐를 만드는 장치?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그래서 발전기. 아마 이것도 중3 때 했을 거거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써. 전자기도 진짜 많이 써. 그래서 거기 책에도 살짝 왼쪽에 살짝 나오긴 한데 무선 충전기도 전자기유도야. 자, 지금 여기 무선 충전기 어딨노? 요게 이제 요게 무선 충전기잖아요. 여기 충전하셔도 돼요. 그렇죠. 여기에도 코일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장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기 유도전류. 그 다음에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교통카드는 어디? 하이패스 아니?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요금 정산되는 거. 교통카드는 카드에 여기에 코일이 감겨있어요. 여기 이제 코일이 감겨있어요. 그거 티머니 안 깔았어? 아이폰에? 안 했어? 안 했어? 아, 나는 했는데. 편해요. 그게 되게 슬픈 일이 벌어졌던 게, 나 이거는 기후동행 카드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한 달에 지하철비가 8만 얼마가 나와. 근데 기후동행 카드는 이게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8만 얼마가 나오는데 얘가 6만 2천 원에 무제한이거든. 근데 내가 이걸 놓고 올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혹시나 몰라서 해놨단 말이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붙이고 찍잖아? 아니야. 얘가 읽혀. 인식률이 되게 높아. 아니, 인식률이 높으면 좋은 거지. 발전기, 자, 발전기 149쪽에 발전기, 학교에서 전동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전동기 기억나? 오, 야, 너 공부 열심히 했었네, 중학교 때. 중2 때 거예요? 전동기는 중2 거, 그 뭐지? 전동기는 중2, 발전기는 중3. 발전기는 중3. 시험 안 본 거 아니야? 아니요, 봤어요. 아. 둘다 봤어요. 중2 거 그러니까 중2 때는 이 비슷한 게 전동기가 있고 중3 때 발전기. 중2, 중3 그 아마 중2 때 전기가 어려웠을걸? 그때 오메법칙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발전기는 핵심은 뭐를 발생시키는 장치?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생각보다 잘해서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느냐? 코일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코일을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는 게 이제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면 살짝 그림을 그릴게요. 살짝 쿵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다음 주에 지구과학 하면 또 자겠지? 지구과학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번에 제발 선생님 진도 좀 끝까지 나가셨으면 좋겠다. 진짜요? 근데 그거 진짜 잘못하신 거야. 아니 근데 막 쉬신 적은 없거든요. 쉬고 막 진짜? 쉬신 적이 없어요. 아니 내용이 많으셨나? 네, 내용이 좀 중간고사 때 진도에 너무 못 나가셨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핵심은 이 코일의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었을 때 코일의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반시계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엄청 최대가 밑에는 되게 세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면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코일의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세졌다가 점점 어떻게 되게?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뭐가 변하는 걸로 느끼는 거게? 자기장이 이제 변한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기 책에 각도가 있으니까 각도 설명하면 이때는 지금 얘랑 있는 각을 0이라고 치면 얘는 몇 도? 90도? 여기는 몇 도? 이렇게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는 180도 되는 거지. 왜? 영도인 줄 알았어요. 그럼 360도는 뭐야? 360도? 다시 90도처럼 됐어요? 아니죠. 360도는 얘랑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지.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야, 삼각표 어떻게 하려 그래? 삼각표.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여기서 얘네가 이제 회전을 시키면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이
자,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다가?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 그러면 결국은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면 코일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이제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코일을 이제 회전을 해서 결국은 코일 내부를 지난 자기장이 바뀌면서 지금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자기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기는 전류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괄호하고 써는 그래? 그래서 이때 생기는 전류는 교류 전류가 생겨요. 교류. 그래서 아까 교류 얘기가 나서 깜짝 놀랐지 뭐야? 알고 얘기한 걸까? 모르고 얘기한 걸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류가 생겨. 참고로 우리가 쓰는 건 교류 전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컨센트 보이지? 컨센트에서 쓰이는 건 이제 교류 전류고 우리가 보통 220V를 쓰잖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20V를 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압값이 플러스 220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00 루트 2로 전압의 세기랑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류 같은 경우도 잠깐만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류. 아, 이거 우리 다이오드 때 한 번 했었지?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그치, 어댑터라고 하는데 어댑터에 들어있는 게 다이오드 들어있지. 자, 그래서 이제 발전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전기 다시 보시면 뭐 이런 애도 요새 자주 있어서 안 되는데 니네가 생각보다 수업을 잘 알아들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렸던 발전기는 터빈을 회전을 시키거든요. 참 얘기죠. 여기 이제 코일을 회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실제 발전기는 그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어. 요거를 뭐라 그러게? 터빈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터빈이랑 연결된 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터빈이 회전하면 자석이 회전하고 코일은 가만히 있는 구조야. 그래서 핵심은 이 터빈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발전을 몇 개로 나누는 거게? 발전을 3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무슨 발전?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3 때 했던 거 기억하실걸요?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인 다음에 터빈 회전. 그 다음에 핵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의 핵 에너지로 이제 물을 끓여서 터빈 회전.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물의 운동 에너지 터빈 회전. 오케이? 그래서 실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키긴 한데 코일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회전하더라? 이제 자석이 회전하더라. 그래서 넘어가시면 대충은 아니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 이제 약간 보시면 좀 흐릿흐릿하지만 일단 여기는 뭐가 있다? 보일러에서 화석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가 가지는 에너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에너지라고 하더라? 얘가 이제 화학 에너지. 그래서 화석연료는 크게 석유랑 뭘 쓰죠? 석유랑 석탄, 천연가스. 요게 화학 에너지. 그러면 이 친구를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게? 열 에너지가 생겨. 그럼 이 열 에너지로 물을 뭘로 끓이는 거야? 물을 수증기로 끓이는 거야. 자, 그럼 물을 수증기로 끓이면 수증기 때문에 누가 회전해? 터빈이 회전해. 자, 터빈이 회전하는 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발전기 터빈이 회전하면 자석이 회전하면서 무슨 유도에 의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조심할 거는 조심할 건 아니고 그래서 발전 방식도 두 종류가 있는데 석탄 석유를 태웠을 때 생기는 기체로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요. 석탄 석유를 태워서 만드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기도 해요. 두 개 섞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 핵발전은 우라늄의 얘는 주지가 핵분열 반응을 쓰거든. 자, 얘는 우라늄의 이제 핵분열 반응을 쓰는데 핵분열 기억해? 그래. 자,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무슨 원자핵이 되는 거? 가벼운 여러 개 이제 원자핵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데 요거는 살짝 쓸게요. 일단 우라늄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소로 바뀌는 우라늄이 있고 다른 원자핵으로 안 바뀌는 우라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원자로 변하기 좋아하는 우라늄을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얘는 불안정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 녀석이 다른 원소로 빨리 바뀌도록 균형을 깨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를 흡수를 시키냐면 중성자를 흡수를 시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이 넘칠 듯 말듯 한데 중성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넘치겠지. 마찬가지로 돌 넘치겠지. 그래서 우라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느린 중성자로 흡수를 하면 얘가 몇 개 원자핵이 되냐면 2개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이때 이제 2개에서 3개까지의 빠른 중성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때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겨. 저 과정에서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게 핵융합이랑 되게 비슷해. 핵융합에서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생겼던 걸 기억해? 이 친구도 질량을 비교해보면 얘네가 질량이 더 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가 더 작게? 질량이 작아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지금까지 할 건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2-3개의 빠른 중성자가 이 친구가 다른 우라늄에 또 어떻게 되게? 다른 우라늄에 흡수가 되면 또 뭐가 일어나게? 핵분열이 또 일어나.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발생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하느냐? 연쇄 반응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을 많이 일으키면 핵폭탄이 되는 거야. 연쇄 반응을 그래서 핵 발전할 때는 연쇄 반응을 너무 빨리 일으키면 안 돼. 그래서 보통은 핵발전소에서 원자로 안에 이제 핵연료도 넣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 저 이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2가지를 더 넣어주거든요. 이제 제어봉이랑 이제 감속제라고 하는 걸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제어봉은 뭐냐면 이거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야. 왜? 중성자가 너무 많이 안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빠른 중성자는 흡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중성자의 이제 속도를 조금 느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속제라고 하는 걸 넣거든. 근데 이제 감속제로 되게 많이 쓰는 게 흑연도 쓰지만 물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원자로가 뜨겁기 때문에 계속 식혀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핵발전소는 주로 어디에 지을까? 물 많은 곳이 어디게? 바닷가. 그래서 핵발전소는 다 거의 동해 근처에 있어.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잖아요. 그 나라는 좀 근데 일본 여행 가도 괜찮을까 싶네.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돼. 그래서 일단 얘는 맨 처음에 핵에너지가 있었어. 누구의? 우라늄의 핵에너지가 있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핵 분열이 일어나면 무슨 에너지로 전환? 열 에너지로 전환. 그럼 이걸로 또 뭘 끓일 것 같아? 또 물을 끓여. 그럼 물을 끓이면 그 끓인 물로 뭐를 회전시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는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화력발전과 핵발전은. 다만 근원이 쟤는 화력발전, 얘는 핵발전. 근데 뭐가 더 짓기가 편할 것 같아? 얘가 짓기가 훨씬 편하고요. 얘는 좀 기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수력발전은 요거 주치게 높은 곳에 있는 물, 뭐 간단하지 뭐.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정답.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이건 뻔하겠지? 자, 그럼 수력발전은 물의 무슨 에너지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 운동 에너지로 전환. 그럼 터빈 돌려. 그러면 무슨 에너지? 끝. 요게 끝. 그래서 밑에 그거만 이거 이제 꼭 가자. 다 했다. 그래, 다 했다. 자, 그래서 화력발전, 핵발전 보시면 화력발전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건설할 수 있다. 요거 납득하시죠? 그 다음에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지 근처에 건설할 수 있다.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근처에 공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발전량 조절이 쉽고 왜? 많이 만들 거면 화석이랑 석유 많이 태우면 되고 이제 적게 만들 거면 적게 태우면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름처럼 전력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단점, 첫 번째 주처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연소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석탄이 문제가 되는 게, 석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황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겠지? 그러면은 이산화황이 물에 녹아서 내리면 산성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주로 어디 있니? 그렇죠. 우리 심지어 실패했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인간은 진짜. 자, 그 다음에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서 요것 때문에 뭘 많이 해? 전쟁을 많이 하지. 요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지. 그래서 이번에 그 협상한 거에서 그거 내용도 있었잖아. 미국이, 야, 석탄, 석유 우리나라에서 사. 요것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은 양의 연료로 대항해, 얘는 진짜 효율적이긴 해요. 한 5.5kg짜리 뭐 핵연료 하나 쓰면 6개월 정도 쓰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가가 싼 건 아니지만 엄청 많이 살 필요는 없어서 원료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 핵발전 과정 지금 써드렸잖아요. 여기 뭐 안 생겨? 지금 이산화탄소 안 생기지? 이산화탄소 같이 환경오염 기체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핵발전은 솔직히 사고가 안 일어나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밑에 보시면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처리를 해야 되냐면 내가 핵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원자로에 뭔가 있어. 그러면은 방호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지. 걔도 묻어야 돼. 장갑 썼던 것까지 다 묻어야 돼. 왜냐면 여기서 다 방사선 나오니까. 그리고 방사능이 누출되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이 터진다고 생각하면 뭐 건물 터지고 사람 다치고 이렇겠지만 만약에 핵미사일이 터지면 어떻게 돼서? 이제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방사선에 묻으면 그래서 실제로 이게 터진 장소에서 방사선이 주변을 쫙 퍼지거든. 그래서 일본이 아직도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된 거야. 그 후쿠시마의 해결료를 아직 내가 알기로 수거를 못했거든? 수거를 못했는데 이제 계속 거기서 열이나 에너지 발생하니까 거기다 물을 때려붓고 있단 말이야. 그럼 물을 다시 수거해서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게 한계가 와서 어디에 버리고 계신다. 태평양에 버리고 계시지. 그 다음에 해결료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왜냐면 우라늄 자체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물이 되게 많아야 돼.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왼쪽에 그 발전 비율만 잠깐 보시면 지금 해결료가 29.5%고 천연가스랑 석탄이 합해서 화력발전을 쓰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력발전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대략 6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발전이 거의 대략 30%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요새는 이거 안 갖춰지면 수출도 못한대.